관심을 끌만한 책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백스테이지에 있는 존재?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또 생닭을 샀는데 그게 로드킬 당하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부에서는 에세이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매력적인 에세이 도서 10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출간 당시에 사실 거의 모든 그런 3사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은 분들이 되게 많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또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첫 번째 책으로 꼽아봤고요. 그래서 김소영 작가님은 원래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독서교실을 하시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어린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고 오셨던 분이긴 해요. 본인의 어떤 독서 교실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 그런 것들과 아이들의 얘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둘러싸는 어른과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신 에세이인데요. 지금은 사실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어린이의 모습들을 또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살 세상을 이제 같이 사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주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도 담은 거지만 사실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앞에서는 조금 시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한테 무너지게 만드는 맞아. 그런 구성을 가다가 3부쯤부터 이제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더 독자로서는 되게 몰입감도 더 있었어가지고 그 아이들 에피소드 자체를 사실 읽고 후반부를 만약에 안 읽으면 이 책에 뭔가 진가를 못 느끼는 거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린이들도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은 본인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노키즈 존 이런 것도 얘기하시면서 좀 제가 보는 세상이 되게 넓어진 느낌을 줘서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잡지에서 연재했었던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단아까가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투로 표현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듣는 듯한 기분으로 인터뷰를 볼 수 있어서 거의 좋았고요. 이게 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예술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두루두루 얘기하지만 묘하게 초연한 게 느껴져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처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마지막 인터뷰 문장처럼 그렇게 끝난 것이 인상적인 책이고 플레이리스트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 프로그램 그런 거를 장례식 플레이리스트를 적어둔 것처럼 같이 들으면서 뭔가 독서하면 좀 풍부한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 책이었어요. 제발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제 길어봤자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약간 충격을 받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시작을 했던 글이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삶을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이제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부고 소식이 있었어요. 좀 최대한 빨리 당겨보자.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번역고를 받았을 때 밤에 사무실에 혼자 새벽에 있는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본인이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시간에 대해 늘 고민했던 분이시긴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월이지만 그 시간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최대한 연주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자신이 좀 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도 많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렇게
제 출판사가 힘을 합쳐서 또 이제 돌아가면서 꾸려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아무튼이라고 말했을 때 흥미롭고 막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법의 단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덕질 메이트,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되게 절실하고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 덕분에 사실 저의 취향에 맞는 주제를 만나기가 맞아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더 이 시리즈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 시리즈 중에서도 꼽아보자면 아무튼 메모와 아무튼 연필, 이렇게 두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 PD이기도 하신 정혜운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어떤 글쓰기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에세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야기를 좀 써내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권으로는 이제 김지승 작가님의 아무튼 연필입니다. 또 다른 결로 굉장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성 작가들과 연필 이야기를 함께 이제 녹여내면서 이 이야기가 분명히 연필로 시작했고 연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여성학이라든지 이제 김지승 작가님께서 관심이 있는 이제 페미니즘적 글쓰기,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이제 남들에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매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튼 시리즈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제 다 준비했다. 맞아요. 이 중에 네 취향이 분명히 한 권이 있을 것이다. 한 개쯤 있겠지. 네, 다 이렇게 어쩜 다채로운 색깔로 글을 잘 쓰셔서 한국에 이제 맞아요. 어떤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싶다 이럴 때도 한번 이 목록을 쭉 들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책도 제가 이어서 김원비 작가님의 에세이 이제 다정소감인데요. 사실 이제 이어서 하게 된 게 아무튼 시리즈 중에도 김원비 작가님이 아무튼 술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에세이의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제 유머야말로 이제 교양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요. 이게 재밌고 웃긴 에세이를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감히 단언하자면, 일단 한번 코드가 맞고 나면 저는 김원비 작가님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소감이라는 제목 자체도 그 다정다감의 이제 말놀이인 거예요. 뜨끈하다기보다는 약간 뭉근한 그런 다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따뜻하면서 또 술술 읽히면서 그러면서 군데군데 계속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여서, 나는 에세이라는 것이 막 너무 막 철학적인 얘기하고 막 너무 인생에 대해 성찰하고 이런 것들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독서도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이구나, 유튜브에서 재밌는 짤 보고 싶을 때 이런 책을 꺼내서 읽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보통의 존재라고, 이제 원래 언니네 이발관 그 밴드의 보컬이기도 했고 지금은 작가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이석원 작가님의 책인데, 그 38, 9 이때 어떤 그런 블로그랑 이런 데 썼던 글이랑 그런 글들을 모아서 썼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약간 흥성흥성했던 시절을 이제 좀 잘 담고 있던, 그것에 힘입어서 나왔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15주년 내판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본이지 않을까 에세이에 추천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도 써왔던 거의 일기를 9개월 정도 계속 거의 선별하시고 고치시고 하면서 만들어진 원고라서, 사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책이지만 밀도가 깊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항상 잘 읽혀왔었던 것이, 선생님이 참 솔직하게 많이 풀어주신 면들 중에 하나가 어두운 면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목인 보통의 존재도 난 내가 되게 무언가 커다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보통의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약간 공포감, 불안감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젊음을 이야기하지만 되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청춘을 그려온 책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되게 오래 살아남는 어떤 책들을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또 이제 자라나는 또 새로운 네. 세대들은 또 그 맞아요. 시기를 거쳐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럼 또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것 같고 오래도록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을 책이 아닐까 뭐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은 일간 이스라 수필집으로 앞에서 보통의 존재의 약간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보통의 존재가 책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9년 뒤에 나온 이 책이 뭔가 그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책이라서 되게 다른 분들께 소개해드리기가 좋은 책이었고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1일 연재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뭐라도 쓴다라는 그 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독자를 스스로 모집해서 연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연재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도 써서 보낸다. 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결과물들을 85편이나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나보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 이 작가님의 가장 강점은 어떤 인생의 한 순간에서 메시지를 참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일기 에세이 계보 그리고 이슬아식 에세이의 시초라는 점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슬아 작가님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작가다라고 하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공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구절이 있어요. 쉬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많이 안 쓰려고 한다. 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에세이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공감하고 거기서 받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지만 쓰시는 작가분은 되게 조심스럽고 모두에게 내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쓰기 노동을 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오히려 좀 독자 입장에서 감사하고 되게 진심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인데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에세이를 많이 꾸준히 출간을 해왔던 작가님이기도 하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소설가로서 소설가가 된 계기에서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건네고 싶은 조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제를 갖고 좀 에세이를 묶었다는 데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도 2015년 출간됐을 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키의 그 소설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 소설을 어떻게 썼고 어떤 식으로 이제 꾸준히 어떻게 보면 체력 싸움 같은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꾸준함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라 네, 아마 관심 있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개할 책은 이제 문학평론가 고 김현 선생님의 행복한 책 읽기라는 책입니다. 1990년에 타계하셨으니까 이제 30주기가 훨씬 넘었는데 지난 셈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제 한국 문학계에 그 영향이 남아 있고 또 한국 문학의 비평은 특히나 그 자장 안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책 읽기는 부제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이게 평론집이나 에세이가 아니라 1986년부터 89년까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기의 목적으로 쓰셨던 이제 원고들을 모은 유고집이에요. 뭐 시, 소설 가리지 않고 뭐 국내외 이제 막론하고 그런데 이게 평론가의 뭐 비평적 단상인 부분만 이제 뭐 따로 추려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기인 거죠. 이 사람은 생전에 그냥 하루하루가 늘 문학이었고 그냥 늘 매일매일이 읽기로 가득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범상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막연하긴 해도 이제 읽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결국은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문학 창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읽으면서 본 것
또 느낀 것, 감각한 것들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와 공유하고 표현하고 싶게 되고, 그렇다면 무언가를, 자신만의 무언가를 써 내려가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약간 심장이 좀 뛰는 듯한 뭔가 나도 이렇게 뭔가 멋진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동기부여와 쓰기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시기에 딱 읽어보면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네. 전 이제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같은 직업군이신 거죠. 문학평론가의 신영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다양한 시들을 가지고 이제 시화처럼 시 한 편에 이야기 한 편에 덧붙여서 이제 엮어진 책인데요. 문학을 가지고 또 다른 문학을 만들어내는 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전작들도 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에 속한 저자다 보니 모든 문장들이 정말 다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는 정말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것들인데 그거를 정말 다정하게 풀어주세요. 묘하게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좀 응원해주는 문장들이다 보니 맨 처음에 그 서문에서 밝혔지만 이게 시라는 것은 결국에 한 시대들의 다 인생을 담은 것이라서 이 책이 인생의 역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어딘가에 필히 한 구석에 응원이 되는 문장들이 숨어있는 책이라서 분명히 선별해 주신 그 시도 다 훌륭하지만 삶이 좀 버겁게 느껴지거나 그런 분들에게 읽게 추천을 해드렸을 때 그 왜 그렇게 힘든지를 뭐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시에서 계속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어떤 면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그 지점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편집자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같이 담당 편집자로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인생의 역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품이 넓고 큰 제목이다 보니까 이제 시라는 것이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는데, 행 걸어가면서 연 이제 쌓여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우리는 시가 곧 이제 인생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문장들, 그러니까 굉장한 따뜻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순간들이 단순히 이제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위로가 아니라, 자, 잘 들어봐. 맞아요. 네가 이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있고, 그래서 그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내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이 다정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뭐 기쁜 경험이었고요. 실제로 김현 평론가님께서 이제 들으셨던 말이, 문학 작품을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문학을 감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평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인생의 역사라는 책 속에서 신영철 평론가님이 하고 있는 작업도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시 안에 나를 던져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시를 살아내고 겪음으로써 하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비평이 진짜로 지향해야 될 지점은 아닐까? 비평의 외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집하면서 각별했고 편집자로서도 좋아했던 책이라서 추천 같이 드립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인으로서의 쓰는 에세이, 그 카테고리에서 골라본 책이에요. 호프자라운의 랩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식물학자이자 또 여성 식물학자로서 겪는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게 이제 녹아있는 책이기도 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병원에서 거의 밤샘 근무를 하면서까지 학비를 벌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 학부는 영문학이었다가 이제 식물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전과를 해서 꾸준히 이제 연구 생활을 이어가거든요. 과학자로서의 약간 고단함, 그런 것도 잘 묻어나는 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약간 그런 연구실을 꾸려 나가기 위한 고단함과 나중에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본인의 연구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솔직하면서도 또 재치 있게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처음 선택이 영문학과이기도 했고 책을 굉장히 다독가로도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 글을 쓰는 묘사랑 이런 것도 되게 좋으세요. 글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아무래도 그 식물학자다 보니까 나무나 약간 그런 식물학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녹아 있는데 그게 이렇게 꿰어지는 흐름이 또 되게 유려하게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서 또 어떤 식물의 강인함과 본인의 어떤 연구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잘 연결돼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책이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분들의 에세이를 읽어볼 수 있는 것도 또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책 아니면 뭐 이소영 세미라가 분의 식물의 책 뭐 이런 경우도 되게 인상적인 그런 직업 에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출판을 시작하면서 에세이를 주로 편집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사실 온 것도 있어요. 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읽은 책들도 있고 몰랐던 책을 다시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다 다른 소재와 다 다른 작가님들이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말들로 항상 끝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책들을 모두 다 읽는 건 힘드실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이 읽어보시면 그 에세이가 가진 힘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인생의 한 상황에서 이런 힘이 필요하다 할 때 이 장르를 찾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들을 꼭 한 번씩 훑어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책을 안 읽고 사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다양한 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뭐 분야여도 좋고 혹은 내가 그래도 조금 좋아하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들어보자. 책에서 위안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같기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 닿는 그런 책들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